선박공학 기초용어 네 번째 시간. 선박의 종류, 선체 지지 방식에 따른 분류, 추진기에 따른 분류, 주기관에 따른 분류. 선체 지지 방식에 따른 분류, 배수량형, 수동역학적 방식, 공기역학적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수량형은 배 전체가 물에 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수동역학적 방식은 수중익선과 활주선이 있는데 배가 수중익에 의해서 일부 선체가 수면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공기역학적 방식은 공기 부양선, 표면 효과선이 있습니다. 얘들은 공기를 밑에서 선저에서 밀어내면서 수면 위 또는 지면 위를 달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말한 배수량형, 수동역학적 방식, 공기역학적 방식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배수량형입니다. 배가 밀어낸 물의 무게와 같은 크기의 부력에 의해 지지되는 방식, 즉 배무게와 부력이 동일한 상태로 운항하는 게 배수량형입니다. 첫 번째는 단동선, 가장 일반적인 선체를 가진 애고, 다동선은 쌍동선, 삼동선이 있습니다. 즉 다동선은 선체를 여러 개 붙여놓은 형태로 선체를 갖습니다. 다동선의 장점은 파랑 안정성이 큽니다. 그리고 쉽게 전복되지 않고 낮은 조파 저항을 갖고 넓은 데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동선의 단점은 구조 강도가 취약하고 대형 추진기 배치가 어렵습니다. 다동선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물선보다는 레저용 요트, 소형 여객선, 군사 목적선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수동역학적 방식입니다. 주행 시 선체가 공중으로 일부 또는 전체가 떠서 활주하는 선박입니다. 수중익선은 날개의 양력에 의해서 선체를 띄우는 방식이고, 활주선은 선체 자체의 형상으로 양력을 얻어 선체를 띄웁니다. 즉 수중익선은 날개가 있는 애, 활주선은 그 선체의 쉐입이 양력을 받도록 선체가 생긴 형태입니다. 수동역학적 방식은 수중익선과 활주선. 수동역학적 방식의 특성은 선수가 수면 위로 올라오므로 스크류 프로펠러를 통한 추진 전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워터제트 추진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장점으로는 침수 표면적 감소로 마찰 저항이 감소하고 파랑 안전성이 높으며 40노트 이상의 고속 항해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너무 높은 파도에서는 추진 효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구조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바텀 슬래밍으로 인해서 거주 안정성이 떨어지고, 워터제트로 인해서 건조비가 상승하고 고속 주행으로 인한 위험 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박의 지지 방식에 따른 분류 그 세 번째, 공기역학적 방식입니다. 선저부에 공기를 불어 선체를 띄운 채로 운항하는 방식으로, 선체를 띄우는 방식에 따라서 공기부양정과 표면 효과선이 있습니다. 선체 전체를 띄우면 공기부양정, 호버크래프트 같은 타입을 얘기하고, 쌍동선에 선수 미만 에어커튼을 설치하는 표면 효과선, SES, 서페이스 이펙트십이 있습니다. 공기역학적 방식은 주로 상업용보다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며, 장점은 수신과 무관하게 운용이 가능하여 거칠고 모래가 있는 육상 상륙도 가능합니다. 이 역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기 장점이 될 것입니다. 평평한 데크를 갖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비싼 유지 비용과 연비, 소음, 비싼 건조 비용이 있습니다. 선박의 분류 방식에서 추진기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사용 프로펠러, 날개차, 보이스 슈나이더 프로펠러, 물제트 추진, 워터젯, 선해식 전기 추진기, 포드형 또는 스러스터형, 그리고 초전도 전자 추진기, MHD 타입이 있습니다. 나사 프로펠러. 일반적으로 일반 선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펠러 추진기 방식으로, 선박의 선미에 프로펠러 자체가 회전하며 추력을 냅니다. 주로 엔진의 축으로 직접 연결되며 모터 등에 의해 구동되기도 합니다. 날개의 수는 통상 4개에서 5개를 쓰고, 단일 프로펠러는 고정 피치 프로펠러와 가변 피치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고정 피치 프로펠러는 고정된 피치로 설계가 되고 설계 운항 조건을 벗어날 경우 정상적인 효율을 내지 못합니다. 가변 피치 프로펠러는 프로펠러 허브 안에 기어 또는 유압 시스템을 넣어서 피치각을 조정합니다. 장점은 선속의 미세 조정이 가능하고 엔진을 역회전시키지 않고 정지나 후진이 가능하고 축발전기와 함께 운용할 때 즉 샤프트 제너레이터와 함께 운용할 때 넓은 범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은 허브 크기가 커서 성능이 저하되고 축계 구조가 복잡해지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스크류 프로펠러는 단일 프로펠러와 복합 프로펠러를 나눌 수 있는데 단일 프로펠러는 일반적인 프로펠러를 얘기하지만 단일 프로펠러 중에서 특수한 프로펠러는 하이스큐, 고스큐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날개에 작용하는 변동 압력을 감소시키고 소음 및 진동 성능이 우수하여 군함이나 고속 컨테이너 선에 적용을 하지만 제작이 어렵고 날개 끝 강도가 취약합니다. 복합 프로펠러는 스크류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호반전 프로펠러는 동일 축상의 회전 방향이 반대인 두 개의 프로펠러를 설치하고 뒤쪽 프로펠러는 앞쪽 프로펠러의 회전 에너지를 이용하여 추력을 얻습니다. 뒤쪽 프로펠러가 직경이 작은 경우가 많으며 군사 장비나 어뢰 등에 사용합니다. 장점으로는 추진 효율이 항상 약 10%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직진 성능이 향상됩니다. 단점은 축계가 길어지고 선미 형상에 축계가 길어진 형상을 적용을 해야 되고 원가가 상승합니다. 복합 프로펠러의 두 번째는 전류 고정 나배 프로펠러입니다. 프리스웰 스테이터가 부착된 프로펠러로 프로펠러 앞에 고정 날개를 부착하여 전류를 고정시켜서 추진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다음은 덕트 프로펠러입니다. 프로펠러 주위에 덕트를 설치하고 각도가 다양한 각도를 가진 날개를 설치해서 추진 효율을 향상시키고 캐비케이션과 소음을 감소시키고 반류를 안정화시킵니다. 다음은 날개차 프로펠러, 즉 보이스 슈나이더 프로펠러입니다. 선미 선체에 부착된 원판 형태의 구조물에 수직 날개를 달아서 회전하면서 추진력을 얻습니다. 개별 날개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방향 조절과 추진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통상 4개에서 5개 또는 6개 정도의 날개가 한 세트로 이 보이스 슈나이더 프로펠러는 호텐 스타보드 각 2기 정도, 많게는 3기 정도가 부착이 됩니다. OS 선의 성능과 조정성, 저속 효율이 좋고 러더를 미설치하기 때문에 OSV 등 해상 플랫폼 지원 또는 DP 성능이 우수해야 되는 선박에 적합합니다. 단점은 높은 가격과 복잡한 구조, 그리고 손상에 취약합니다. 다음은 물제트, 워터젯 추진입니다. 선저에서 물을 흡수해서 임펠러로 가속을 하고 선미로 고속 분사를 해서 추진합니다. 제트보트 같은 소형 선박에도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분사구 방향을 조절하거나 토축을 막는 방식으로 방향을 조절합니다. 장점은 프로펠러에 의한 캐비테이션이 없고 고속주행이 가능하고 낮은 횟수로 운항이 가능하고 방향 전환이 용이하고 소음이 적습니다. 단점은 고가이고요. 대형선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즐이나 토축유가 막힘으로 인해 고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해식 전기 추진, 포드형, 포드 또는 아지무스 스러스터 같은 걸 얘기하는데 주기가는 전기를 만들고 전동기에 연결되고 모터에 연결된 프로펠러를 회전시킵니다. 선회로 노출되며 탈을 부착하지 않고 모터와 추진기를 회전하며 방향전환합니다. 정밀한 조정이 가능해서 OSV, PSV, 여객선, 벙커링 베슬에 적합합니다. 장점은 모터에 직결되므로 축손실이 없고 우수한 방향전환과 캐비테이션과 진동소음 면에서도 우수한 효율을 냅니다. 단점은 고가이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발전기, 전환 효율이 낮습니다. 다음은 초전도 전자추진기 방식입니다. MHD, 마그네토 하이드로 다이나믹 시스템인데 선박 내부에 전자석을 설치하고 이온화된 해수로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전류를 자기장과 직교를 시켜서 로렌츠 반작용으로 추진을 합니다.
프로펠러나 임팔러를 사용하지 않고 코일만 배치해서 이온화된 해수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 1990년대 연구 목적으로 야마토를 실증하여 12노트, 10노트 초반에 속력을 낸 기록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초전도체 코일을 적용하면 저항이 거의 없고 고속 추진이 가능하고 이론상 고속 추진이 가능하고 소음과 진동이 없습니다. 단점은 상온 초전도체 구현이 어려우므로 극 좋은 유지 비용이 현재는 필요하고 해수 이온화에 따른 염소 오염으로 해양 오염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기관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째, 디젤 기관, 둘째, 증기 터빈, 셋째, 가스 터빈입니다. 디젤 기관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행정으로 구동이 되는데요. 회전수는 저속기관은 60에서 300rpm, 중속기관은 300에서 1500rpm. 효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 정도 50% 이상 나는 추진기는 많지 않고요. 저속기관은 프로펠러에 직접 연결하고 중대형 엔진에 적합합니다. 고속기관은 리덕션 기어를 설치하고 출력당 부피가 작습니다. 즉 엔진룸을 적게 차지하겠죠. 디젤의 원리는 공기 흡입, 압축, 온도 상승, 연료의 분사, 폭발. 장점은 비교적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 높은 효율이 장점이고 단점은 엔진 오일과 연료 필터 등 소모품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킹이 디젤 기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데 원인은 압축 공기의 압력 또는 온도가 낮아 착화 지연이 되면서 피스톤의 하사점에 이르러 착화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피스톤이 실린더를 노크하듯이 때리는 증상이 있고 방지는 폭발 압력을 온도와 압력을 높이고 세탄카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분사 시기를 제어합니다. 또한 파일럿 분사, 즉 소량의 연료를 먼저 분사하는 것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기 터빈입니다. 보일러를 사용하여 물을 끓여 나온 증기로 발전을 합니다. 큰 마력을 낼 수 있는 초대형 상선이나 여객선에 적합합니다. 물론 군함에도 사용을 하고요. 통상 1000rpm 이상으로 작동하나 프로펠러는 100rpm 인근에서 작동하므로 인덕션 기어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효율은 낮습니다. 물을 끓여서 그 힘으로 증기로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효율은 낮은 편이고 만약에 핵 반응로를 사용한다면 증기 터빈 연료 재공급이 불필요합니다. 쇄빙선이나 극지항해선, 잠수함 등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터빈입니다. 압축 공기 속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가스로 추진합니다. 장점은 중량당 출력이 높고 즉 가볍다는 의미입니다. 짧은 가동시간, 즉 바로 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일러 증기를 미사용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단점은 그렇지만 상선에서는 비효율적일 정도로 효율이 낮습니다. 해군 함정은 디젤 가스터빈 복합 적용합니다. 평소에는 효율이 높은 디젤 엔진을 사용하다가 유사시에는 가스터빈을 구동을 하고 합니다.